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한 이후에 기업 소개 분석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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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니틱스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니틱스는 2000년 설립된 회사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에 맡겨서 완제품을 받아서 이제 전자기기 업체에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 자체도 주식시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을 만한 업종 분위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터치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은 이렇게 터치,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그렇죠. 화면을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잠금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앱을 열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터치 스크린에 터치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지니틱스가 바로 이 터치 반도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터치 컨트롤러 집적 회로, IC, 이걸 설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의 지니틱스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과 LG 등 국내 스마트폰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에도 지니틱스의 터치 I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손종만 대표이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요 같은 특이하죠.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비싼 MP3입니다. 여기서도 이 볼륨을 올리고 줄이고 하는 게 또 터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맨과 기기 사이의 이 커뮤니케이션은 또 터치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는 대만의 아수스의 이렇게 펜 가지고 쓸 수 있는 탭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NTT 도코모의 IP 전화에 저희들 터치가 들어가서 또 일본에도 한 10만 대 정도 수출을 했었고. 터치 IC는 지니틱스의 주력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치 IC 시장에서의 입지도 높아졌는데요. 2016년 32.3%였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7.3%까지 확대됐습니다. 단기간에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있었습니다. 지니틱스는 매년 매출의 12%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인력 중 연구 인력 비중도 67%에 달합니다. 타임 투 마켓이 생명인데 결국은 경쟁사보다 누가 더 빨리 제품을 개발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또 차별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니틱스는 획기적인 특허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회사가 연구개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 기업들을 보니 아주 10만 원, 20만 원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10배인 해외는 200만 원, 국내는 1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안에 140건에 대한 특허가 이렇게 등록이 출원이 되고 등록이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매년 5개에서 10개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치 IC 등 7개 분야에서 51개의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최다 제품 라인업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였던 터치에 대해서 지니틱스의 기술력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2014입니다. 왠지 연도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니틱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니틱스는 국내 또 다른 팹리스 기업이죠. 위더스 비전과 2013년 합병을 하게 됩니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한계로 꼽히는 게 제품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뿐만 아니라 고객 다변화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니틱스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더스 비전과 손을 잡았는데요. 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위더스 비전이었는지 그 합병 배경에 대해서 손종만 대표이사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지니틱스는 아시다시피 터치 IC 전문 기업이면서 디지털 설계 부분에 아주 강했고 또 위더스 비전은 카메라 자동 초점 IC, 모터 IC 등
드라이브 IC 전문 기업으로서 아날로그 설계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융합된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최적의 조합이라 생각해서 사업 다각화의 측면에서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지적 재산과 개발 인력을 합치니 신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또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영입이 수월해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중장기 연구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합병 시너지 효과는 바로 나타났는데요. 합병 후 1년 만에 핀테크용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LG페이로 대변되고 있는 웨이파이고 그에 대한 반도체입니다. 지니틱스와 위더스 비전이 한 회사로 합병이 되어서 두 회사에도 없던 제품을 처음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마그네틱 보안 전송용 피테크 IC인데요. 신용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정보를 스마트폰에 내장해 무선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핀테크 IC는 과거 외국 기업이 독점 공급하면서 높은 단가와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니틱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본격 양산을 시작한 핀테크 IC는 지금까지 1억 개 정도 생산됐습니다. 2017년 회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품을 선보입니다. 스마트 밴드, 스마트워치에 또 습관할 수 있던 칩인데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최초로 개발한 터치와 진동 반도체를 한 칩으로 만들어 놓은 반도체입니다. 이게 한 칩에 있으면 뭐가 네. 그래서 두 개 칩을 스마트워치는 작죠. 그래서 두 칩을 이렇게 올리면 그걸 실장 면적이라 하는데 또 좁아지고 또 두 개 칩을 사용하면 원가도 비싸지고 두 개 칩을 조립하면 불량률도 2배로 늘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했던 게 이 제품이고 현재는 국내 삼성워치에는 100% 저희 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합병 성과는 수치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2012년 매출 210억 원이었던 회사는 지난해 매출 4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2% 성장한 5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지니틱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차세대 제품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제품으로는 플렉시블 터치 IC, 또 무선 충전 IC, 먼지 센서 IC, 또 미용기기용 AI 카메라 IC, 가전기기용 터치 솔루션 사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오늘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지막 키워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을 바로 해보면 중국인데 어떤 해외 진출 관련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짜잔. 이게 최근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샤오미의 스마트 밴드 그쵸? 미 밴드 폰인데요. 예. 뭐 보시면 잘 필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샤오미 미 밴드 4에도 바로 그 지니틱스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웨어러블용 터치 IC가 들어가는데요. 뭐 샤오미뿐만 아니라 화웨이 등 중국의 내노라 하는 IT 기업들이 이 지니틱스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웨어러블용 터치 IC의 경쟁력은 뭘까요? 손정만 대표께 질문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10여 년에 걸쳐 쌓아온 정교한 터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탑재되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작아야 하고 소비 전력도 훨씬 적어야 합니다. 몸에 상시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이기 때문에 물이 묻었거나 또 더울 때나 또 추울 때나 이런 가혹한 그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니틱스는 2016년 중국 스마트 기기 제조사인 BBK를 시작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대표 IT 기업에 웨어러블용 터치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니틱스는 중국 웨어러블용 터치 IC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1인치 정도의 소형 OLED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지니틱스 스마트워치 전용 터치 IC가 중국 웨어러블 기기에 적극적으로 채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는 월 600만 개 이상의 IC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중형 OLED 수율이 정상화되면 스마트폰에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지니틱스의 웨어러블용 터치 IC 물량은 올 1분기 600만 개에서 2분기에는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월 600만 개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중국 매출 목표인 10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은 7년간 쏟아부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회사는 2012년 중국 심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꾸준히 차별화된 기술을 소개하며 중국 기업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1, 2년을 해보고 안 되면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니틱스는 2012년 중국 심천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손해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술 소개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 힘써 왔었습니다. 한국 업체로서 원거리 대응을 해야 하는 또 지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술과 또 품질 이슈를 체계적으로 또 지원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그런 대응력을 한 것이 올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웨어러블용 터치 IC가 7,500만 대로 예상되는데요. 지니틱스가 공급하는 터치 IC 물량만 5천만 대로 회사는 올해 전 세계 웨어러블용 터치 IC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지니틱스의 경쟁력부터 해서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또 해외 진출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이제 3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코스닥 상장을 할 때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5년 매출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국의 시장에서 좀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중형 OLED 수율이 안정화되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회사가 밝힌 비전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반도체 솔루션은 뭘까요? 손정만 대표이사의 마지막 인터뷰 한번 같이 보시죠. 또 그룹 내 계열사인 서울전자통신, 또 ITM 반도체, 닥터스택 등과 협업을 통해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전자통신과는 또 그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서 노트북, 가전제품의 입력 장치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 ITM 반도체와는 무선 충전 IC, 또 먼지 IC, 결제 솔루션 기업인 OK포스와는 핀테크 관련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또한 닥터스택과는 AI 뷰티 카메라 등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지니틱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